오케이. 먼저 갑시다. 자, 볼게요. 0, 1, 2, 3, 4, 하나씩 적혀있는 5장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중에서 310보다 작은 수의 개수가 지금 궁금합니다. 알고 돼 있어. 그지? 얘는 지금 0,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은 거니까 중복해서 뽑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씩 지금 뽑아야 되는데 3개의 자리가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지금 뭐보다 310보다는 지금 뭐 하고 싶어요? 작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몇 개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 시작하는 그 숫자가 뭘로 시작하는 것들은 가능해? 일단은 3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1로 시작하는 거랑 2로 시작하는 거는 가능하다. 그치?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다 가능하진 않고 몇 개만 가능할까요? 여기에 0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가능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요 객수가 총 몇 개가 되나요? 이런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죠?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일까요? 1은 일단 제외를 해야 되겠지. 5개 중에 1 하나 제외한 거니까 나머지 다 들어가도 되겠네요. 얘는 4가지가 됩니다.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몇 가지가 됩니다? 3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뭐 똑같겠지 뭐. 4 곱하기 3 똑같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죠? 그다음 마지막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얘는 뭐 3가지겠다. 됐어요? 요거 다 더해주면 이렇게 더해주면 얘 12, 22, 24에다가 요건 27개가 됩니다. 그러면 2번이군요. 어렵지 않은데 궁금합니다. 자, 104번으로 갈게요. 4번 신단계 보내줘요.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계단에 서 있는 형배가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돈이 나오면 그 수만큼 올라가고요. 홀수의 돈이 나오면 그 수의 2배만큼 내려간다고 해요. 근데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처음과 같은 위치에 지금 존재하고 싶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면 얘가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예를 들어 하나만 해봐. 예를 들어서 4가 나왔어요. 4가 나왔어. 어떻게 되는 거야? 짝수이 나왔으니까 그 수만큼 올라갔을 거야. 4칸만큼 이렇게 올라갔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얼만큼 내려가야지, 4만큼 내려가야지 자기 자신 제자리에 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홀수의 눈이 나오면 그 수의 2배만큼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몇이 나와야 정상이야? 이건 안 되겠다.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2배라고, 그러니까 얘 2배만큼 내려가야 되니까 얘는 사실상 2가 나왔어야 되는데 2는 짝수잖아. 그치?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다른 거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얘가 2였어. 처음에 2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케이? 얘가 2가 나왔어요. 얘는 2칸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내려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2칸 내려가야 되니까 얘는 1, 2였어야지. 그죠? 그럼 반대로 얘가 1이었을 때 2가 되는, 1 나오고 2 나오는 경우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씩 찾아가면 되겠다. 됐나요? 한번 보자. 그럼 처음에 봐봐. 그러니까 이런 순서상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1, 2 이렇게 나오는 거 몇 가지? 2가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요? 이렇게 됐지? 그 다음 봐봐. 좀 전에 얘가 지금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여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홀수 중에서 1을 했으니까 홀수 중에서 이번에 3 한번 해볼까? 홀수 중에서 3. 오케이? 그럼 얘는 3만큼 뭐 했습니다? 3만큼 3이 아니라 3의 2배만큼 6만큼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려면 6만큼 올라와야 되겠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는 순서상 몇 가지? 얘도 여전히 2가지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어요? 다른 거 있나? 5. 얘 5인 거 생각해봤더니 그럼 얘가 10이 돼야 되잖아. 근데 10은 주사위 상에서 나올 수 없는 수지.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고 결국 몇 가지밖에 없겠구나? 4가지밖에 없겠구나. 됐어요? 넘어갑니다. 네, 9번 볼게요. 봐봐. 근데 이런 문제 풀 때는 가위바위보를 해. 무승부인 경우의 수가 지금 궁금하네. 그치? 그럼 뭐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고 C라는 학생이 있어.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가위를 낼 수도 있고 가위를 낼 수도 있고 돌을 낼 수도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얘가 가위를 냈을 때 나오는 얘네들의 모든 경우의 수랑 얘가 가위를 냈을 때 비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랑 돌을 냈을 때 비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은 당연히 뭐 하겠어? 같아.
같겠지. 맞아요? 대칭을 이루고 있잖아. 맞아? 가위바위보라는 거 자체가. 이해되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는 뭐만 세면 돼? 그냥 가위인 경우 하나만 세가지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곱하기 3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가 가위를 냈을 때 비기는 경우들을 하나씩 다 구해보면 되겠다. 일단 어떻게 되면 비기는 거야? 얘가 가위 내고 얘가 바위 내고 얘가 보 내는 바보.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됩니다? 비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얘가 보 내고 얘가 바를 내도 뭐가 됩니다? 비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 다음 또 얘가 가위를 냈어요. 둘 다 가위를 내면 뭐가 되겠어? 비기겠네. 됐죠? 그럼 이거 말고 또 있을까? 얘가 가위를 냈을 때 비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겠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를 곱하기 3한 거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114번으로 시작합니다. 자, 보자. 요번에는 0, 1, 2, 3, 4, 5가 각각 하나씩 적은 6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봐봐.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그럼 이렇게 세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근데 여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여기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지. 그럼 어디에 일단 제약이 걸려?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대. 근데 0이라는 숫자가 있어. 어디에 제약이 걸리니? 요거 세 자리 중에서 첫 번째 여기에 제약이 걸려. 무슨 제약이 걸려요? 여기에는 0이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맞아? 일단은 제약 여기는 얘는 지금 0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는 제약이 하나 걸렸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읽어보다 보니까 얘는 짝수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또 어디에 제약이 걸린 거야? 우리 짝수 그렇지. 1의 자리 여기 있는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요? 짝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얘가 짝수였으면 좋겠어요. 라는 제약이 걸리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약이 걸리고 이것도 제약이 걸리니까 사실 얘를 먼저 할지 얘를 먼저 할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리고 일단 잠깐 이거만 좀 정리하고 딱 봐봐. 그러니까 우리 2의 배수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뭘 가지고 2의 배수라고 하지? 얘는 그러니까 2의 배수,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2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 뭐만 확인하는 거야? 간단한 거야.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2, 8, 6 이렇게 돼. 이거 2의 배수지. 뭐 가지고 봤어? 뭐만 가지고 봤어? 얘만 가지고 봤지. 맞아요? 여기 있는 얘가 보면 2의 배수면 이 숫자 전체가 다 뭐가 됩니다? 2의 배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되죠? 그러니까 2의 배수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얘는 끝에 한 자리가 뭐였으면 좋겠어요? 2의 배수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3의 배수도 어떻게 판단하니? 이런 거 배운 적 있나? 3의 배수. 얘는 이렇게 판단해요. 각, 자리, 의, 수의 합을 구해요. 그 합이 뭐가 되면 3의 배수가 되면은 얘는 3의 배수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봐봐. 1, 2, 3이라는 숫자가 있었어. 그럼 여기 얘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해보는 거지. 얘는 6이었잖아. 얘가 6이었으니까 여기는 얘가 3의 배수지,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이 숫자는 뭐가 됩니다? 3의 배수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배운 적 있지? 처음 보니 혹시? 많이 처음 봐요? 아니죠? 배운 적 있죠? 자, 4의 배수는 4의 배수 4의 배수를 판단하고 싶어요. 어떻게 되면 4의 배수입니다. 얘는 끝에 두 자리가 얘가 4의 배수면 돼. 기억해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숫자가 있었어.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볼 필요도 없어요. 얘네들 볼 필요도 없고 여기 있는 얘만 딱 보고 여기 있는 얘가 4의 배수니까
이거 전체는 4의 배수군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봐봐 2의 배수잖아. 끝에 한 자리만 보겠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 얘는 지금 볼 필요 없고 얘만 봐주세요 이런 얘기였거든.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에다가 더하기 4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그러면 여기는 얘는 마지막 끝에 한 자리를 뺀 거니까 얘는 무조건 이거거든. 그죠? 근데 여기는 얘는 반드시 뭘 포함해? 2를 포함하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102 곱하기 5 곱하기 2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 있는 얘는 무조건 뭐가 되냐면 2의 배수가 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만 2의 배수였으면 그 두 개 더한 게 2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가 끝에 4의 배수를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로 요거 두 개만 보겠다 그랬잖아. 요거 두 개를 빼놓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된 거고 여기가 지금 24 이렇게 된 거지.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끝에 두 개가 무조건 떼진 거니까 얘는 10 곱하기 100이거든.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이미 4의 배수지. 얘 4 곱하기 25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10 곱하기 25 곱하기 4가 되면서 여기 있는 이 숫자는, 그러니까 공 두 개가 붙어있는 이 숫자는 무조건 4의 배수가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이 숫자만 4의 배수라면은 얘는 무조건 4의 배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상식이 있어야지 나중에 이게 지금은 문제가 짝수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만약에 문제가 4의 배수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돼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게끔 내가 잘 짜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거 기억하면 되겠어. 한개 다 해보자. 5의 배수. 이건 쉽지? 이건 끝자리가 뭐? 끝에 한 자리만 뭐가 되는데요? 5의 배수가 돼요. 쉽게 말하면 0 또는 그냥 5면 되는 거죠. 맞아? 아까랑 똑같아요. 두 개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얘를 떼고 얘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 1, 2, 5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120이 되는 거지만 12 곱하기 12고 12 곱하기 2 곱하기 5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여기 얘가 뭐가 됩니다? 5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만 5의 배수였으면 좋겠군요. 이렇게. 됐죠? 계속합니다. 6의 배수. 이런 거 하나 정리해놓으면 나중에 편해요. 고등학교 때. 6의 배수는 어떻게 될까? 6의 배수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얘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끝에 한 자리는 짝수이면서 각자의 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되는 거죠. 오케이? 다시 각자의 수의 합이 3의 배수면서 끝에 한 자리가 2의 배수면 3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2의 배수이기도 한 거잖아. 이게 자동으로 뭐가 됩니다? 6의 배수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쵸? 7의 배수는 생략하고 8의 배수는 9의 배수까지만 할게요. 8의 배수는 뭐냐면 이렇게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 2, 4, 8 이렇게. 봐봐. 끝에 한 자리가 2의 배수,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 얘는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돼. 마찬가지 이유일 거야. 그 다음 마찬가지. 얘랑 3이랑 9, 얘도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얘는 각 자리 수의 합이 얘가 9의 배수면 이 정도는 상식으로 기억해봅시다. 그죠? 정리하고 다음 문제 시작. 다 된 사람은 여기는 이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짝쓰고 싶어요. 여기는 얘가 2의 배수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럼 얘가 2의 배수, 얘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제약이 더 크잖아, 그지? 얘가 제약이 더 크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약이 크니까 얘를 먼저 생각해. 얘를 1번으로 생각할 거고, 얘를 2번으로 생각할 거고, 얘를 3번으로 생각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봐. 여기 짝수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0이랑 2랑 4 요거 세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셀 때 항상 주의하라는 건 뭐야? 차이가 있냐 없냐를 주의해서 생각하라는 거였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2를 넣던 4를 넣던 여기에 상관없을 것 같아.
그 두 개의 관계는. 근데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버리면 걔는 조금 상황이 꼬일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땐 얘가 0이 들어갈 수 있지. 맞아? 그럼 0을 안 들어가게끔 내가 조치를 따로 취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아니? 근데 만약에 요 끝에 0이 딱 들어가 버렸어. 그럼 여기 더 이상 0이 들어갈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봐봐. 여기서 내가 순서를 얘가 제약 조건이 제일 크니까 얘를 기준으로 지금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 제약이 되는 게 얘였으니까 얘 먼저 생각할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얘 생각할 건데 우리는 셀 때 항상 경우를 나눠줄 생각을 해야 돼. 왜? 상황이 좀 복잡해지면. 무슨 말이냐면 다시 0, 2, 4 중에 내가 여기다가 0을 넣었을 때랑 1을 넣었을 때랑 4를 넣었을 때 상황이 모두 다 동일한 상황이라면 내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얘가 0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 할 때 여기 있는 얘가 0이었으면 0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고 얘가 0이 아니었으면 여기 0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얘도 배제해 줘야 되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나눠지잖아. 맞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얘가 0이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얘가 0이 아니야 2 또는 4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봐봐. 간단해져요. 여기 있는 얘는 지금 한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 그죠? 순서를 이렇게 할게. 1번, 2번, 3번. 요 순서로 지금 개수를 세볼게. 오케이? 여기 1번에 들어갈 수 있는 0 하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 가지 되는 거고 그 각각에 따라서 얘는 지금 0이 들어갔으니까 여긴 절대 0이 들어갈 리가 없겠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이 0 하나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씩 넣었다 치면은 얘랑 얘랑 하나씩 뺏은 거니까 여기는 지금 4가지만 남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요? 다음 얘가 2 또는 4가 들어갑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2 또는 4니까 경우의 수 2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2 또는 4 하나를 내가 집어넣었다고 치면은 남는 게 지금 0, 1, 3, 4, 5 이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얘는 1, 3, 4, 5 요 4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가 또 들어갔다 쳐보자. 그럼 남은 거 몇 개 있어요? 여전히 하나, 둘, 셋, 4개지. 얘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니까 저 4개가 다 들어가도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 2개를 더해준 게 답입니다. 답이 얼마나 되니? 여기 얘가 지금 20이고요. 여기 얘가 지금 얼마예요? 30인가요? 이렇게 되니까 그 안에 52가 답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됐죠? 이건 다 됐지? 이거 지금 됐어요? 오케이. 자, 보자. 자, 115번 보니까 성균이는 서로 다른 만화책 4권이 있고요. 소설책 5권, 그다음 잡지역 3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4권을 골라서 읽으려고 한대요. 근데 얘네들 중에선 각각 한 권 이상씩 고른다고 했을 때 책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그럼 처음에 우리가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걸리는 게 뭐야? 상황이 좀 난해하잖아, 그지? 뭐가 걸려? 일단은 한 권씩은 다 무조건 들어가 있대. 만화책도 무조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설책도 있어야 되고 잡지도 하나 무조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한 권을 더 골라야 되는데 걔가 만화책일 거냐 소설책일 거냐 잡지책일 거냐 요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뭘 나누는 거야? 그 경우를 나누는 거야. 얘가 만화책이 2권, 소설책 1권, 잡지 1권 이렇게 선택한 경우도 있었을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만화책 1권에다가 소설책 2권에다가 잡지 1권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을 거고 마지막 만화책도 1권이고요 소설책도 1권인데 잡지책을 2권 뽑은 경우도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놨으면 이제 뭔가 좀 확실해졌지. 자, 요 경우에 대해서 내가 경우를 세보면 되는 거야. 만화책은 지금 몇 권을 뽑고 싶어요?
두 번을 뽑고 싶어요. 여기서 순서를 생각하니 안 하니? 그냥 뽑기만 하지. 맞아? 뽑기만 하지. 그러니까 얘는 만화책 총 4권 중에서 그냥 뽑기만 하지. 됐어요? 줄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조금 들었어? 안 들었지? 뽑아. 알았지? 오늘 끝나고 뽑아. 그 다음에 소설책은 5권 중에서 한 권만 딱 뽑았으면 좋겠어요. 잡지도 지금 3권 중에서 한 권만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두 번째. 자, 만화책은 4권 중에서 한 권 뽑았으면 좋겠고, 소설책은 5개 중에서 2권 뽑았으면 좋겠고, 얘는 잡지 한 권 뽑았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얘는 만화책도 한 권 뽑고, 잡지책도, 소설책도 하나 뽑고, 잡지책에서 2개를 뽑고 싶어요.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요번에 첫 번째 4 곱하기 3, 2 곱하기 1 곱하기. 우리 이거는 봐. NC1은 당연하게 봐. N개 중에서 그냥 하나를 뽑는 경우를 쓰지. 몇 개일까? 한 개일까? N개. N개 중에서 그냥 하나를 뽑는 경우를 써. 그죠? 이게 무조건 그냥 N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뭐 계산을 하면 얘는 N분의 1 이거는 하지. 그죠? 요렇게 가는 거니까 하나씩 줄어드는데 그냥 하나만 있는 거고 얘는 1 팩이 있는데 1 그죠? 얘는 그냥 5가 되는 거고 얘는 3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4 곱하기 얘는 5 곱하기 2가 아니라 5 곱하기 4 여기는 2 곱하기 1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뭐가 됩니다? 4 곱하기 5 곱하기 얘는 3 곱하기 2에다가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주는 들고 왔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자. 이거 얼마니? 6이네요. 6에다가 30에다가 90입니다. 그 다음에 얘 바꾸냈더니 이거 10이네. 40에다가 120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20에다가 60입니다. 180에다가 270. 답은 270이군요. 됐죠? 너희들 이거 풀 때, 서술형 풀 때는 여기 있는 이 과정만 뭐 하면 됩니다? 생략하면 됩니다. 그렇죠? 서술형 풀 때는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그냥 너희들 서술형 풀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선생님 여기 한 단계 더 가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머릿속으로 좀 정리하기 쉬우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더 쉬워져요, 나중에는. 좀 헷갈리, 지금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보자. 볼게요. 어떤 양궁 경기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진행을 하대요. 한 발을 쏠 때는 점수는 0부터 10까지고 한 세트에서는 3발을 쏘아서 얻은 점수의 합이 높은 선수가 이긴대요. 각 세트마다 이기면 2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을 받는데 그 다음에 5세트까지 경기를 하고 각 세트 점수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이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됐어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그러니까 한 발 쏠 때 0에서 10점, 3발을 쏠 거고 합이 높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치? 근데 둘이서 같은 점수가 나왔다면 당연히 비기는 거고 그때 점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깁니다. 이렇게 해서 총 5세트까지 경기를 한 다음에 그 세트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이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됐죠? 그럼 보자. 자, 그래서 이 경기에서 참가한 두 야구 선수 A, B가 4세트까지 얻은 점수가 각각 5점이랑 3점이에요. 그니? 그 다음에 5세트에서 2발씩 쏘아서 얻은 점수가 위에 표와 같대요. 이랬을 때 B 선수가 나머지 한 발을 쏘아서 10점을 얻었을 때 얘가 10점을 얻었을 때 자, 이 경기에 선수 A가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치? 지금 상황이 뭐냐면 A, B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세트 점수를 생각했을 때 4세트까지 얻은 점수가 얘는 3점, 5점, 3점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마지막 세트에서 여기 있는 얘가 이기면 2점이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러니까 A가 이겼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졌어.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얘는 빵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둘 다 그냥 비겼어요. 그러면은 얘는 1점, 1점 이렇게 될 거예요. 반대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된 점수가. 그러면 이런 경우면 당연히 얘는 7점 되고 3점 되니까 A가 이기는 거 맞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때? 얘는 5점이고 얘는 5점이니까 5점, 5점 되는 게 얘는 비기는 경우가 되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겠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이런 경우는 어때? 이렇게 더해주니까 얘는 6점이고 4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도 지금 A가 이긴 거 맞네. 그죠? 그러니까 A가 이기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몇? 5세트에서 A가 이기는 경우가 아니면 두 번째 둘이 그냥 비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어요? 그러면 봐봐. A가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지금 상황 얘가 10점을 맞았어. 그럼 봐봐. 얘는 지금 19점이고 얘는 지금 몇 점이야? 19에다가 8 더한 거니까 27점이야. 됐어? 그럼 A가 이기려면 여기는 얘는 몇 점을 써야 되는 거야? 9점이나 10점을 써보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9점을 쏘거나 10점을 쏘거나 9점을 쏘면 됩니다. 몇 가지? 두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비기는 경우는 어때요? 저기는 제가 8점을 쏘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여기는 한 가지 이렇게 되니까 A가 이기는 경우의 수는 총 3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죠? 오케이. 오늘 이제 확률로 넘어갑니다. 자, 볼게요. 일단 우리 페이지로는 26페이지고요. 여기 있는 개념 자체가 뭐 특별하게 어렵진 않아. 우리 경우의 또는 확률이든 사실상 거의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 사실. 근데 경우의 수랑 확률이 나중에 너희 고등학교에서 똑같이 또 배우거든. 더 어렵게 배우게 될 거야. 근데 경우의 수랑 확률 쪽이 사실상 제일 어려워.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좀 가끔 가다가 간혹 가다가 개념 없는 애들이 좀 있지. 그렇죠? 그런 애들 상대하기 좀 힘들지.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 수업도 마찬가지. 개념이 적은 애일수록 걔에 대한 응용이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걸 풀기가 되게 힘들어져. 그래서 사실상 경우의 수랑 확률 파트가 너희들 입장에서 배운 거는 별로 없는데 갑자기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와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되게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자꾸 키워나가는 수밖에 없어. 개념 자체가 별로 없거든.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야. 확률이랑 파트 자체가 그냥 이런 거예요. 우리 수학에서 생각하는 확률은 딱 3가지밖에 없거든. 제일 먼저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뭐 그냥 계산해서 나오는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그냥 그런 거야. 운동할 때 야구 혹시 좋아하니? 야구할 때 타율이라는 거 나오지. 운동선수 타율. 그 타율은 7 확률이잖아. 맞아? 그 7 확률을 어떻게 정해요? 여태까지 내가 몇 번 타석에 들어섰는데 안타를 몇 번 쳤나요? 이걸로 그냥 확률을 구해버리는 거다. 얘를 가지고 그냥 통계적 확률, 얘는 경험적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얘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얘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너무 쉬우니까 얘는. 고등학교에서도 얘는 그냥 한두 번 나올 정도 되게 간단한 개념이에요. 수학적 확률은 조금 더 다시 설명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기하학적 확률이거든. 기하학이라는 말 너희 앞으로 좀 집중해서 좀 들을 필요가 있는데, 기하학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도형이에요. 도형.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의 확률은 조금 이따 다시 구하는 방법 생각해 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면은 수학적 확률의 정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기호로는 PA라고 써요.
오케이? 사건 A가 발생한 확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얘는 모든 경우의 수 요거 분의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입니다. 그냥 이렇게 정의했어.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뭐냐면 경우의 수 파트에서 했던 건 사실상 뭐냐면 그냥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여태까지 구했던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를 뭘로 나눠주기만 하면 그냥 모든 경우의 수로 나눠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엄마랑 아빠랑 그 다음에 자식들이 3명이 있었어. 오케이? 1, 2, 3 이렇게 3명이 있었어. 얘를 나열하고 싶은데 엄마랑 아빠랑 이웃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건 이웃할 거니까 하나로 볼 거고, 그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내가 배열하는 4팩과 그 다음에 엄마랑 아빠를 배열하는 2팩 이렇게 해주면 얘가 엄마랑 아빠가 이웃할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다. 그지? 그러면 이 문제를 바꿔서 엄마랑 아빠가 이웃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면 얘는 그냥 뭘로 바꾸면 전체 경우의 수. 이 5개를 직접 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얘를 나눠버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이렇게 보면. 그지? 얘는 지금 완전히 뭐의 입장에서 본 거냐면 그냥 그 경우의 수 입장에서 본 거야. 나중에 이제 확률만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모든 경우의 수만 한 번 더 구해가지고 계속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거는 그냥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이런 표적이 있었나. 오케이? 얘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얘가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이렇게 있는 표적이 있었다가 근데 내가 저기서 내가 다트를 던져서 여기 있는 얘 하나 2가 맞을 확률이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해. 대신 전제는 무조건 던지면은 요 안에는 무조건 들어옵니다 라는 전제가 깔려야 돼. 오케이? 그런 전제상에서 2가 맞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럼 여기 얘는 어떻게 구하겠어? 이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문제일 거야 대부분은. 오케이? 이 전체 넓이를 구하고 여기 있는 이 넓이를 구해서 전체 넓이분의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버리는 게가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죠? 이런 거.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단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그냥 얘랑 얘만 주의하면 돼. 그럼 얘도 되게 쉽게 나와 지금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야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얘는 지금 상황에서 그냥 넓이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되게 쉽게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거는 요거밖에 없거든. 근데 지금 말했지만 선생님이 모든 확률은 일단 경우의 수 관점에서 생각하는 확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확률 관점에서 생각하는 확률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우의 수 관점에서 생각하는 확률이라고 한다면 걔는 그냥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경우를 다 구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 경우를 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봤다가 구해주는 이런 방법이 경우의 수 관점의 확률이라고. 근데 이 사건 자체가 하나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2개 이상, 3개 이상 막 이렇게 돼 있고 되게 복잡하게 돼 있을 때는 이 경우를 그냥 일일이 다 구하는 것도 되게 힘들 뿐더러 아예 그냥 경우의 수로 나와 있지 않고 어떤 문제, 어떤 확률만 주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걔는 완전히 확률 관점에서만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오케이?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유형별로 학습하면서 하나씩 문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어쨌든 지금 당분간은 경우의 수 관점에서 그냥 문제 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되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몇 번으로 갔냐면 150번으로 갑니다. 30페이지. 대표 문제는 전부 다 하나씩 풀어봤을 거야. 그지? 대표 문제 말고 하나 더 해봅시다. 53번 가보자. 여기 이제 기하학적인 확률이에요. 되게 쉬워요. 자,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관역에 화살을 쏘아서 맞힌 부분에 적힌 숫자를 점수로 받는다고 했을 때 화살 한 번 쏘아서 3점을 얻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단 화살은 관역을 벗어나지 않고 경계선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확률이라고 하는 건 이 전체 넓이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만 지금 구해주세요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그냥 원의 넓이만 잘 구할 수 있으면 끝나네. 여기서 이 하나의 길이를 뭐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뭐 1이라고 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뭐 A라고 나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이 길이가 지금 2A가 될 거고 여기는 이 길이가 지금 3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쉽게 풀려면 사실 이거 1, 2, 3 놓고 풀면 되는데 서술형 때문에 저희 1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놓고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 넓이는 뭐가 돼요? 9 다시 3A 제곱 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3에 해당하는 부분 3점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는 뭐가 돼요? 3A 전체 제곱 파이 빼기 다시 2A 전체 제곱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 저거 없어지고 파이 없어지고 A제곱 다 없어질 거예요. 됐죠? 그럼 남는 거는 얘는 9가 되고 얘는 뭐가 되고 9 빼기 4가 되니까 얘는 9분의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보면 간단하죠? 성공합니다. 자, 157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뭐예요? A랑 B랑 C가 있습니다. 길이가 3개가 이렇게 A, B, C 있어요. 저 3개를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고 싶어.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 뭐죠? 나머지 2개 어떤 다른 하나는 나머지 2개의 합과 차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알고 있는 거지? 그죠? 이게 절대값 B 빼기 C 요거랑 얘네들 B 더하기 C 요거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B 입장에서 똑같이 절대값 A 빼기 C 얘는 A 더하기 C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C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개념 어떻게 적어나오는데 그 상황이 지금 뭐 얘랑 2개 더하면 얼마야? 20이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지? 그 다음에 뭐 얘랑 얘를 더하면 23이니까 얘 돼도 되지. 그 다음에 얘랑 얘 하면 벌써 몇이니까 27이니까. 그죠? 다 되잖아. 그지? 나머지 다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랑 뭐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것만 지금 돼야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전체의 경우는 몇 개입니다. 전체의 경우의 수는 그냥 나는 4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고 싶어요? 3개를 고르고 싶어요. 이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고 싶어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그죠? 그럼 이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뭐만 안 돼요? 하나의 경우만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4C3이 얼마니? 4C3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요거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준 거잖아. 이거 약분 되니까 얘는 4네요. 그리고 얘는 4였으니까 4 빼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은 뭐가 됩니다? 4 빼기 3이 됩니다. 이게 경우의 수 관점이에요. 자, 이 확률 관점으로 살짝 바꿔볼게. 확률 관점으로 바꾸면은 그냥 이렇게 바꾸면 돼. 이 계산 결과랑 비교를 한번 해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볼래. 3개를 뽑아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딱 봐도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지? 그럼 나는 만들어지지 않는 확률을 먼저 구해보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당연히 4C3분의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뭐가 됩니다? 4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4분의 1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확률입니다. 이거잖아.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은 당연히 1에서 빼버리면 되죠. 오케이? 자, 봐봐. 모든 확률이라는 것, 모든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0에서부터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맞아요? 왜? 확률의 정의가 뭐였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이었잖아. 맞아? 얘가 아무것도 없었으면 빵이 되는 거고 얘가 전체였으면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이 100%의 확률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죠? 나중에 전사건이라고 하고 공사건이라고 하긴 하거든. 어쨌든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확률이 얘는 지금 뭐였어? 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확률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체 확률에서 얘를 빼버리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보여도 상관없어요. 맞나요? 무슨 차이가 있나 싶지 지금은. 맞아요? 이거 완전히 그냥 경우의 수 관점을 생각한 거고, 얘는 확률을 먼저 구해놓은 다음에 걔를 1에서 뺀다, 그 다음 뭐에서 더한다, 곱한다, 어쩌고저쩌고 개념으로 다시 접근을 할 거예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한 문제만 더 하고 쉴게요. 61번 보세요. 보자.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래서 이거 기억나요? 얘 해가 없을 확률. 어떻게 되면 해가 없다 했어? 그렇지. 어디까지 똑같고 3분의 1은 A분의 1까지 똑같고, 맞아? 어디가 달라요? 여기가 B분의 2랑 달라야 됩니다. 이거였지. 1에 해가 없는 거죠. 기억나요? 나죠? 아직 안 났어. 자, 봐봐. 지금 여기까지 하나씩 남았어. 일단 봐봐. 얘는 지금 해가 없을 확률이고, 해가 무수히 많을 확률은 뭐가 돼요? 3분의 1은 A분의 1은 B분의 2 이렇게 했을 때 해가 무수히 많을 확률이고,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해가 한 쌍만 있을 확률은 3분의 1과 A분의 2 서로 다르면 됐었지. 기억나요? 연립방정 1차 연립방정식에서 특수한 해를 갖는 조건이었어. 다시 여기서 해가 없을 확률은 다시 뭐라고? 3분의 1이 A분의 1과 같으면 되는데 B분의 2와 서로 달랐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냐면 A는 무조건 그냥 3이었으면 좋겠는데 얘랑 얘는 달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B는 뭐가 되는 거야? B는 6이 아니고 싶어요 이런 뜻이다. 그냥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됐어요? 그러면 봐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졌어.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첫 번째 던졌을 때 6가지 나왔을 거야. 두 번째 던졌을 때 6가지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총 36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됐죠? 근데 얘는 A는 3이었으면 좋겠고 B는 6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는 소리는 A랑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A는 그냥 다 3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 B는 6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1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야? 5까지 다 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총 몇 가지? 5가지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36분의 5가 해가 없을 확률입니다. 이렇게 구해버리면 돼요. 됐죠? 그 문제를 바꿔서 만약에 해가 존재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1에서 빼버리면 돼요. 됐나요? 해가 존재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1에서 빼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 163번으로 갈게요. 보자.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이라고 돼 있어요. 1번부터 볼게. 4의 약수의 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이거 되게 쉬운 기본 문제예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돼. 일단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그럼 전체 경우에서 몇 개? 6개. 오케이, 좋아요. 6개 중에서 4의 약수가 몇 개 있어요? 1이랑 2랑 4. 3개밖에 없네, 그지? 그럼 6분의 3이니까. 그러면 2분의 1입니다. 맞네요. 이렇게 가면 돼. 7의 배수의 눈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지? 6분의 빵 해가지고 얘는 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6의 배수는 6밖에 없겠다, 그지? 맞아? 그럼 전체 6개 중에 1이니까 얘는 6분의 1입니다. 3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홀수의 눈은 홀수는 1, 3, 5, 3개 있으니까 6분의 3, 2분의 1 맞고요. 그 다음에 7 미만이 남은 눈의 수. 7 미만이 1부터 6까지잖아요, 그지? 그러면 1부터 6까지 중에서 1부터 6까지 얘기하는 6분의 6, 그래서 답은 1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유형 5번부터가 좀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건데, 뭐냐면 유형 5번 봐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책을 보면 돼요. 이거 말고. 자, A가 뽑히지 않을 확률은 1 빼기 A가 뽑힐 확률로 대신 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이길 확률은 1 빼기 A가 비기거나 질 확률로 대신 구해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A 이상일 확률은 1 빼기 A 미만일 확률로 구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주세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쳐볼게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얘 따로 세야 되고 세야 되는데 전체 경우였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 세고 이거 세서 전체 센 것 중에 이거 세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근데 그러면 당연히 이거 세고 이거 세고 이거 세고 이거 세고 이거 센 다음에 전체에서 얘를 나눠주는 게 훨씬 더 불편하지. 그죠? 이럴 때는 당연히 얘를 센 다음에 전체에서 얘를 나눠준 거. 그지? 전체에서 이렇게 센 다음에 걔를 1에서 빼버려가지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란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뭐냐면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여사건 우리가 집합을 배워서 이렇게 생각하자. 어떤 사건 A가 있어요. A가 아닌 사건을 가지고 여사건이라고 해요. 오케이? 기호는 이렇게 쓰거든. 컴플레인. 오케이? 이렇게 써. A가 아닌 확률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 그럼 여기는 얘는 1에서 A가 될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얘가 아닌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나는 반대로 얘가 될 확률을 먼저 구해주고 걔를 1에서 빼주는 게 훨씬 더 계산하기가 편할 겁니다. 이런 얘기. 그렇지 않죠? 개수를 잘 세보면 돼. 예를 들어서 이 6개짜리였는데 이거나 이거가 아닐 확률입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4개가 될 확률이잖아. 그지? 이럴 때도 얘 구하고 얘 구하는 것보다는 얘 구하고 얘 구해서 2개 더한 거를 전체로 나눈 다음에 1에서 빼버리는 게 더 쉽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나의 그 계산 난이도를 생각하는, 계산의 그 복잡함을 생각하는 거야.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그걸 다 더하는 게 귀찮을까? 아니면은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한 걸 가지고 나중에 1에서 빼주는 게 훨씬 더 귀찮을까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얘랑 얘를 가지고 계산하고 하는 게 더 쉬울 거야. 그지? 이게 더 귀찮았을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잘려 있었어. 그럼 요거 3개를 구하나 요거 3개 구하나 똑같잖아 사실. 이럴 때는 6번을 쓸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얘 세는 게 더 복잡할 때는 당연히 6번 세는 게 6번으로 취급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런 것만 잘 생각해 주면 돼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 뭘 볼까? 167번 보자. 봐봐.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 1번 문제가 없었다. 그냥 2번 문제만 있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오케이? 1번 문제가 없고 2번 문제만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봐봐. 나는 지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져서 뭐 하고 싶어요? 나온 눈의 수를 곱하고 싶어요. 그럼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아. 그죠? 1 곱하기 1 하면 1이고 마지막 6 곱하기 6 하면 36이잖아. 그지? 되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전체 몇 가지? 36가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6 곱하기 6까지.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 곱이 25 이하일 확률이 지금 궁금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다 해가지고 얘가 25까지 되는 경우를 모조리 하나씩 다 세는 것보다는, 그치? 25보다 큰 거를 구해서 걔를 세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 자체가 그냥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우리 자동으로 그냥 얘부터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에 1에서 빼버리면 되겠다. 오케이?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봐봐. 2개의 곱이 26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맞아요? 27도 될 수가 없죠. 맞아요? 지금은 1부터 6까지 하나 골라서 1부터 6까지 하나 고른 거 2개 곱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지? 이런 거 될 수 없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28은 돼야 안 돼요? 28도 안 되네요. 29도 안 될 거고요. 30은 되겠다. 5 곱하기 6으로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죠? 31도 안 될 거고, 32도 안 될 거고, 33도 안 될 거고, 34도 안 될 거고, 35도 안 될 거고, 36은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25보다 크다라는 거는 30이 되거나 36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30이랑 36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두 수의 곱이 30이 되는 경우 하나 세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수의 곱이 36이 되는 경우를 하나 세주자. 그러면 얘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얘가 5가 나오고 두 번째가 6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첫 번째 6이 나오고 뒤에 5가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몇 가지밖에 없어요? 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6이 되는 경우는 6이랑 6 나오는 경우밖에 없잖아. 얘 몇 가지예요? 한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들을 다 더해봤더니 얘는 총 몇 가지가 됐고요? 세 가지가 됐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였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1번 문제의 답은 얘일 테지만 2번 문제의 답이었으면 그냥 1에서 빼버리면 답입니다. 이렇게 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됐죠? 밑에 68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2,6을 지나지 않는다. 2,6을 지난다의 뜻은 얘를 넣었을 때 성립합니다 라는 뜻이니까, 그치? 지나지 않습니다 라는 거는 넣었을 때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건데, 그럼 봐봐. 얘가 6이 아닌 걸 모조리 다 생각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 그냥 6인 걸 생각하는 게 편할까? 6인 걸 생각하는 게 편하겠지. 그지? 동의하니?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얘가 6이 되는 확률을 먼저 구해주세요. 다시 2a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6이 되는 확률을 먼저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확률을 p라고 한다면 나는 마지막에 1 빼기 p로 그냥 계산해버리면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순서상 생각해 볼 건데 당연히 영향력이 큰 거부터 생각할 거잖아. 맞죠? 얘는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1인 경우, 얘가 2인 경우, 얘가 3인 경우는 안 되겠다. 맞죠? 그러니까 얘가 1이었을 때 B는 4였을 거고, 얘가 2였을 때 B는 2였을 거야. 이렇게 불쌍밖에 없겠네. 맞아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었잖아. 그죠? 36분의 2였으니까 얘는 18분의 1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었던 답은 뭐가 됩니다? 18분의 17이 됩니다. 5번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요. 간단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유형 6번에 별 펼쳐놓고요. 적어도 라는 말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여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놓자. 적어도 라는 말이 있으면 여사건으로 생각합니다. 71번으로 갈게요. 간단하게 해보자. 봐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한 개는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적어도 한 개는 뭐가 돼? 짝수가 된대. 그치? 그러니까 봐봐. 적어도 한 개는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가 짝수고 다른 하나가 짝수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짝수였을 때 얘가 홀수였을 수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얘가 홀수였을 때 뒤에가 짝수였을 수도 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의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구해줘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럼 나는 얘를 뭘로 생각할 거냐면 여사건으로 생각할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닌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게 둘 다 홀수인 경우만 생각하는 게 이거 하나만 구해서 전체에서 1을 빼버리면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여사건으로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딱 박아놓자. 됐죠? 그러면 홀수 나오는 경우는 얘 3 곱하기 3이니까 몇 개? 9개다, 그지? 그럼 전체 36개 중에서 9개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4분의 1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은 4분의 3이 되거든요. 됐죠? 자, 여기서 임의로 배열한대요.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됩니다? 3팩이 됩니다. 됐죠? 전체 경우의 수는 3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한 카드는 처음 위치에 있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적어도 한 카드가 처음 위치에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어. 나는 그냥 모든 카드가 처음 위치에 있지 않은 확률을 구할래. 되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카드가 처음 위치에 있지 않을 확률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 자리에 I가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 G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봐봐. 얘가 I가 있거나 G가 있거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랑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뭐 하겠어? 같겠지.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얘가 I에 있었을 때 그 경우의 수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네요. 여기 따라오니? 됐어? 그럼 얘가 I에 있었다. 여기 다시 B 자리에 I가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에 B가 와버리면 여기 얘는 G가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요 자리에 G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이 자리에 B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 되니? 근데 요 경우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는 얘도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었겠지. 맞아?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는 몇 가지가 됩니다? 두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했던 확률은 저 상태는 얼마였습니까? 6이었으니까 전체 1에서 이렇게 빼버리면 되네요. 요건 3분의 1이니까 답은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고요. 어려운 얘들아? 괜찮아요? 오케이. 씁니다. 유형 7번으로 봅시다. 할 때 이렇게 다 일일이 다 구하면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거든. 너희 혹시 시험 보면서 시간 모자라는 사람 있어요? 내신 볼 때? 없어요? 난 다 시간이 남는다서. 시간이 모자란다서. 시간이 남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걔 잘하거나 걔 못했다. 맞아요. 진짜 잘하면은 당연히 시간이 남겠지. 진짜 못해도 시간이 남아. 맞아요? 그리고 조금 어중간하게 잘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죠? 뭔가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안 풀리는 게 되게 많아지면 시간이 좀 모자랄 수 있어. 그런 경우일 때 이런 것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렇지? 진짜 잘해가지고 시간이 정말 남는다. 그럼 그런 학생들은 사실 그냥 이런 거 다 하나 세고 있었을 거야. 그죠? 맞아요? 그리고 너희들 이번 파트가 무슨 파트예요? 여기는 지금 경우의 수 확률 요것만 딱 끝나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지? 도형 들어가지. 도형은 진짜 안 보이면 끝장이야. 그치? 보이면 다행인데, 빨리 보이면 다행인데, 안 보이면, 이 한 번 안 보이기 시작하잖아. 그럼 선생님도 당황할 정도로 안 보이면 끝장이에요. 그치? 시험 볼 때. 그 시험 보는 그 촉박함 가운데 내가 뭔가를 봐야 되는데 봐야 될 거 못 보고 계속 다른 짓만 계속 하고 있어. 그치? 그럼 되게 마음이 조급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야 돼. 이번 시험에. 맞아? 그래서 시간 줄이는 방법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치? 계속 그 모든 걸 다 녹아들어야 하면 안 돼. 됐죠? 다음 볼게요. 다음 그 유형 7번이네. 유형 7번.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봐봐. 사건 A가 일어나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궁금합니다. 경우의 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썼어? 당연히 사건 A랑 사건 B가 겹치냐 안 겹치냐 먼저 판단했었지.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다 구했어. 그 다음에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다 구했다. 그래서 이 두 개 더한 게 그럼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예요. 이렇게 답을 해봤어. 그럼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사건 A 안에 사건 B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다 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셌어. 이렇게 해서도 셌고 이렇게 해서 셌어. 그럼 여기는 얘를 몇 번 센 거야? 2번 센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부분, 요만큼을 한 번은 빼줘야지. 한 번을 빼줘야지 걔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맞아요? 그니? 그러니까 A가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일단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한 다음에 겹치는 게 혹시 있나 없나를 먼저 판단해주는 게 기본이야. 그지?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합 또는 차가 3일 확률이 좀 궁금하네. 그러면 합이 3인 경우거나 또는 차가 3인 경우잖아. 그지? 그러면 합이 3이면서 차가 3일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긴 있어. 근데 얘는 주사위라는 상황이니까 없어지는 거. 무슨 말이냐면 A 빼기 B가 3인데 A 더하기 B도 3인 경우는 B가 뭔데? 0이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합도 3이고 차도 3이야.
그지? 근데 얘는 지금 주사위의 상황이니까 여기 있는 이 B라고 하는 숫자가 무조건 1 이상일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합과 차가 동시에 3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지. 맞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합이 3인 경우를 다 구해주고 그 다음에 차가 3인 경우를 다 구해준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전체 경우의 수 36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됩니다. 됐어요? 이거는 지금 경우의 수 입장 이거를 확률 입장에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36분의 합이 3인 경우의 수였는데 36분의 해버리면 얘는 뭐가 된 거야? 합이 3인을 확률이 돼버리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돼요? 차가 원래는 이렇게 얘는 차가 3일 경우의 수였는데 36으로 나눠버리면은 차가 3일 확률이 돼버리지. 그죠?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두 개로 따로 더해줘도 내가 원하는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볼게요. 그럼 합이 3인 경우 먼저 봅시다. 첫 번째 합이 3인 경우 얘는 뭐가 되겠어? 1와 2 그 다음에 2와 1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 그지? 근데 두 번째 차가 3인 경우는 얘가 1이었을 때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물론 4였을 때 1이 됩니다도 차가 3인 경우지. 맞아? 그럼 얘가 2였을 때 5가 됩니다. 5였을 때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이었을 때 6이 됩니다. 6이었을 때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얘는 몇 가지? 6가지. 전체 몇 가지예요? 8가지예요. 그죠? 36분의 8을 해버리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은 9분의 2가 되게 됩니다. 그죠? 거기 77번 풀어보세요. 보자. 일단 곱이 6의 약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6의 약수라는 거는 1이랑 2랑 3이랑 6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곱이 1이 되거나 혹은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6이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거니까. 맞아요? 그 첫 번째 1이 되는 경우, 두 번째 2가 되는 경우, 세 번째 3이 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 6이 되는 경우 네 가지를 다 구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이 되는 경우는 뭐 1 곱하기 1밖에 없었을 거고 얘는 2 곱하기 1이랑 1 곱하기 2밖에 없었을 거고 얘는 3 곱하기 1이랑 1 곱하기 3밖에 없었을 거고 6이 되는 경우는 6, 1이랑 그 다음에 3, 2랑 그 다음에 2, 3이랑 그 다음에 1, 6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되죠. 전체 36분의 9 이렇게 되니까 얘는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차근차근 하면은 다 풀립니다. 넘어갈게요. 자. 82번으로 이번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인데 그냥 간단히 똑같을 것 같아. 오른쪽 그림은 훼손되어서 두 숫자 두 개를 알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있었나 보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 핸드폰의 번호는 5자리 수고 그 다음에 1등 당첨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궁금하다. 그냥 얘는 5자리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 숫자는 몇부터 몇까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0부터 9까지 다 되고, 그렇지? 여기는 이 숫자도 0부터 9까지 다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럼 봐봐. 0부터 9까지 중에서 봐봐. 얘가 0일 사건을 A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몇시지? 5일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나는 지금 전체 경우의 수로 따지면 10가지니까 총 100가지가 될 거란 말이야. 이건 지금 경우의 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봐봐. 100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가지수 한 가지고, 맞죠? 그 다음에 그 한 가지마다 여기는 얘가 되는 거 5가 되는 거 한 가지지.
맞죠? 이게 경우의 수로 따지면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아니?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그다음 동시에 일어나는 건 우리 고해 법칙 쓰기로 했으니까 곱해줄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경우의 수 입장인데 확률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야. 얘가 0이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10개 중에서 1개입니다. 이런 뜻이지. 이게 PA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가 5가 되는 확률을 구해주세요. 마찬가지로 10개 중에서 1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요거 두 개를 곱해도 내가 원하는 답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거 알겠지? 관점의 그 포인트가 약간 달라. 경우의 수 관점, 얘는 확률 관점. 너희들은 앞으로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얘로만 풀려요. 어떤 문제는 얘로만 풀려요. 어떤 문제, 대부분의 문제는 둘 다로 풀려요. 나중에 가서. 오케이? 근데 얘로만 풀리는 문제는 난 요거만 가지고 풀겠다. 그러면 안 풀리는 거야.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9번으로 볼게요. 유형 9번으로. 이거보다 하나만 해보자. 87번. 얘네들이 다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날 때 봐봐. 적어도가 나왔네. 적어도가. 우리 적어도 나오면 뭘로 하기로 했어요? 여사건 생각하기로 했었지. 여사건의 확률 생각하기로 했었지.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이 치료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나는 다 치료 안 될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버리면 되겠다.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을 때 A가 치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B가 치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C도 치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치료될 확률이니까 나는 다 치료 안 될 확률을 각각 구해서 곱해버리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봐봐. 그럼 얘가 치료 안 될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맞아요? 80%라는 얘는 이 퍼센트 단위가 뭐야? 얘가 그냥 측정하는 100분의 1이잖아. 맞아요? 퍼센트 단위 자체의 뜻 자체는 100분의 1이라는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치료율이 100분의 80입니다. 00 떼고 나눠주니까 5분의 4입니다. 되는 거잖아. 그럼 치료가 안 될 확률이 당연히 5분의 1이었겠지. 그래서 A가 치료 안 될 확률 5분의 1입니다. B가 치료 안 될 확률도 5분의 1이겠네요. C가 치료 안 될 확률도 5분의 1이겠죠. 세 명 다 치료 안 될 확률은 이렇게 되겠다. 그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 1에서 얘를 빼버리면 얘는 120분의 124가 됩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적어도 한 명이 치료. 합의 짝수가 됩니다. 합의 짝수가 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근데 자꾸 이게 해석을 선생님이 해주잖아. 그러면은 너희가 이제 그게 적응이 되면은 해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그지? 근데 시험에서도 그러면 해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망해요. 알았지? 무슨 말인지. 내가 자꾸 해석을 해봐야 돼. 내가 자꾸 상황을 자꾸만 생각을 해봐야지 너의 문제가 돼. 그러니까 합의 짝수다. 얘를 먼저 해석해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수랑 두 번째 나오는 수가 있는데 이거 두 개 더한 게 지금 짝수였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럼 첫 번째 나온 수가 만약에 홀수였으면 두 번째 나온 수도 홀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고, 그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어때? 얘가 첫 번째 나온 수가 짝수였으면은 두 번째 나온 수도 짝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해석 끝난 거야. 그냥 그대로 가보자. 첫 번째, 그럼 얘는 얘가 홀수가 될 확률, 얘가 홀수가 될 확률, 그게 궁금한 거겠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1부터 15까지라고 했으니까 1부터 15 중에서 홀수는 몇 개 있어요? 홀수는 8개 있어요. 짝수가 7개 있죠. 맞죠? 그럼 얘가 홀수일 확률이 얘였다면 얘가 홀수일 확률도 여전히 이거였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얘가 짝수일 확률은 15분의 7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 얘가 짝수일 확률도 마찬가지였겠죠. 요거 두 개를 마지막에 더해줘 버리면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5의 제곱 225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66에 88에 64, 77에 뭐가 됩니다? 49가 됩니다. 그랬더니 225분의 9가 됩니다. 113이 됩니다. 2번이네요. 풀어주면 되게 쉬운데, 그지? 생각하기 좀 쉽지 않아요. 봐봐. 여기서 곱하기 이거 더하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을까요? 다 이해되니? 얘랑 얘가 곱해진 이유는 뭐였어? 얘가 홀수였을 때 얘가 홀수여야 해. 그지? 얘가 홀수였을 때 홀수여야 해. 동시에 일어나야 해. 그지? 그 고백 법칙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더하기로 된 이유는 뭐였어? 내가 애시답죠 처음에 뭐 했어? 경우를 나눴잖아. 선생님이 경우를 나눴으면 마지막에 결론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지? 맞아요? 그러니까 딱딱딱딱 곱하기 더하기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이게 지금 확률 입장에서 생각한 거고 경우의 수 입장에서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전체 경우에서는 225였을 거고 첫 번째 이렇게 될 확률은 8, 64가지 더하기 7, 7에 49가지 이렇게 된 게 지금 경우의 수 입장에서 푼 거고.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유형 11번이랑 유형 12번을 묶어봐봐. 두 개를 묶어봐봐. 되게 중요해요. 유형 11번, 그 다음에 12번, 13번이 묶여야겠구나. 11번, 13번. 다시 넣는 거랑 다시 넣지 않는 거. 되게 간단한 생각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 대한 개념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복원 추출이냐 이 복원 추출이냐 이 이야기거든. 복원 추출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넣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놓고 복원해 놓고 다시 뽑습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어. 여기에 지금 1부터 10까지 숫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나는 처음에 나오는 1부터 9까지라고. 처음에 뽑았던 그 숫자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얘 10의 자리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은 요 숫자를 가지고 1의 자리를 만들 거야. 이렇게 두 자리 숫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지? 이렇게 했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되게 간단해. 봐봐. 1부터 9까지 중에 하나를 뽑았어. 그럼 얘는 9가지가 될 거야. 맞아? 그리고 나서 걔를 다시 한번 집어넣었어. 뽑은 걸 다시 집어넣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할 거잖아. 그지? 여기는 이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되겠어? 9가지가 되겠죠. 됐나요? 이게 다야. 이렇게 하는 게 복원 추출입니다. 근데 비복원 추출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서 내가 하나를 뽑았어요. 그럼 여기 얘는 9가지가 되겠죠. 근데 그 뽑은 거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고 또 한 번 뽑는 거야. 그럼 몇 개 남았어? 8개 남았네, 그지? 그 8개 남은 것 중에 하나를 뽑을 거니까 얘는 8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원 추출, 이게 비복원 추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집어넣냐, 아니면 다시 집어넣지 않냐. 지금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간단해요. 봐봐. 이거 그냥 대표 문제 가지고 해보자. 자, 20개의 제비 중에서 7개의 당첨 제비가 주어져 있대. 들어있대. 이런 상황에서 한 개를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 넣은 다음에 혜선이가 한 개를 뽑았대. 그러니까 얘는 복원 추출 개념이겠다,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앞뒤의 확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지? 그럼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수정이가 당첨된다. 그러면 총 20개 중에서 7개를 뽑았다는 이야기고, 그지? 맞아요? 20개 중에서 7개 중에 하나를 뽑았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혜선이는 당첨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13개 중에 하나를 뽑았다는 얘기겠네. 그니 이게 사실은 요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체 20개가 있었잖아. 그치? 2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거야. 맞아? 근데 당첨제비 그 7개 중에서 하나를 뽑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당첨될 확률입니다.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는 선생님이 아까 NC1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무조건 뭐가 됩니다? 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었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그냥 20분의 7로 그냥 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20개 중에서 7개가 당첨됩니다. 그러면 당첨 확률은 그냥 20분의 7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럼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20분의 13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개 곱한 게 답입니다. 이렇게 구해버리면 끝나는 거. 어렵지 않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95번 보세요. 보자. 자, 주머니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해서 9개가 들어있대.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한 다음 다시 넣어서 한 개의 공을 또 꺼낼 때 흰 공이 한 번 이상 나올 확률이 궁금합니다. 자, 이건 똑같은 말이 뭐야? 적어도 한 번 나올 확률이랑 똑같은 거지. 의미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뭘 가지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사건을 가지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죠? 그럼 봐봐. 지금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흰 공과 검은 공이 합해서 9개가 들어있는데 공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또 하나 꺼냈을 때 흰 공이 한 번 이상 나올 확률이라는 얘기는 나는 검은 공만 몇 번 나왔어? 2번 나올 확률을 구해서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버리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9개 중에서 검은 공의 개수를 내가 n개였다고 생각한다면 맞아요? n개였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9분의 n이었을 거야. 그죠? 다시 따라오니? 다시 지금 봐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주머니에 흰 공이랑 검은 공이랑 이렇게 지금 9개가 있는데 흰 공이 몇 개고 검은 공이 몇 개인지는 몰라. 문제의 상황은 이렇게 될 확률이 얘라는 뜻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지금 9분의 5였다 이런 뜻이었어. 이때 검은 공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럼 검은 공이 몇 개 있을까요? 검은 공의 개수를 나는 n개라고 가정하고 한번 시작해 볼게. 됐어? 그럼 봐봐. 일단 여기서 얘 넘어가고 다시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간다. 그럼 얘는 P 검은 공, 처음에 뽑은 것도 검은 공이고 두 번째 뽑은 것도 검은 공 이렇게 될 확률이 지금 9분의 4라는 뜻이겠다. 그죠? 그러면 얘의 의미는 그냥 이거잖아. P, 얘는 검은 공, 첫 번째 검은 공을 뽑았어요. 두 번째도 검은 공을 뽑았어요. 이렇게 될 확률과 똑같은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검은 공이 될 확률을 구해봤더니 검은 공이 될 확률은 9개 중에서 n개 중에 하나를 또 뽑은 거니까 n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곱하기 9분의 n 이렇게 해주는 이 결과가 지금 얼마가 되면 9분의 4가 되는 거죠. 이런 뜻이다. 됐죠? 그러니까 9, 약분해서 없어지고 넘어가니까 n제곱은 뭐가 되고요? 36이 되고요. n은 자연수일 테니까 6이 되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6개가 되는 거죠. 됐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199번으로 202번으로 갈게요. 자, 이번 상황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근데 풀이할 때 있잖아. 그 필기하는 것도 사실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필기하는 것보다 그냥 봤으면 좋겠어. 알지? 선생님이 빨리빨리 지우는 편이거든. 빨리빨리 지우는 편이라서 오늘 필기할 시간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모든 강의 다 녹화가 되잖아. 나중에 필기는 강의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필기하다가 보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스킵이 돼버리잖아. 그지? 갑자기 또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놓쳐버리고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그냥 들어. 알았지? 그럼 필기를 안 해도 좋아요. 머릿속에 그냥 바로바로 넣어버리면 사실 그럼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넣어버리면 돼.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자, 볼게요. A 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2개가 있고 빨간 구슬이 6개가 있대. B 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3개가 있고 빨간 구슬이 3개가 있대요. 근데 A 주머니에서 구슬 1개를 꺼내서 B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B 주머니에서 구슬을 하나 꺼냈을 때 빨간 구슬을 확률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 봐봐.
일단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될까? 지금 여기에 지금 흰 구슬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 구슬이 6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주머니에는 지금 흰 구슬이 3개가 있고요. 빨간 구슬은 3개가 있네요. 그지? 근데 지금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여기서 하나를 꺼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를 꺼냈는데 여기 있는 걔가 뭐였으면 좋겠어? 빨간 구슬이었으면 좋겠어. 그지? 그럼 상황을 먼저 판단하는 거잖아. 여기서 이쪽으로 갔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갔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는 흰 공이 갈 수도 있고 빨간 공이 갈 수도 있지. 그죠? 그럼 흰 공이 갈 때랑 빨간 공이 갈 때랑 완전히 경우가 다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차분히 첫 번째 A에서 선택된 공이 흰 공이었어요. 흰 공이 될 상황, 이 상황 하나랑 두 번째 A에서 간 공이 무슨 공이었어요? 빨간 공이었어요. 이렇게 된 상황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다 클리어해졌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에서는 흰 공 꺼내서 일로 왔고 B에서는 빨간 공 꺼내서 일로 왔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번 봐봐. A에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8분의 2죠. 됐어? 그럼 지금 상황, 현재 상황은 여기 있는 얘가 없어지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상황. 되니? 그럼 이 상황에서 B주머니에서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은 몇 분의 몇인가요? 7분의 3이네.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뭐가 된 거야? 50, 이거 약분할까? 4분의 1 약분할까? 그러면 28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두 번째, 빨간 공을 꺼낼 때 원래 상황 이렇게 가보자. 여기서 빨간 공을 꺼내서 하나를 꺼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갔어. 그지? 근데 그 전에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은 당연히 얼마겠어요? 8분의 6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4분의 3이었을 거야. 그죠? 그러면 지금 요거 하나가 이쪽으로 간 상황. 두 번째,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7개 중에서 이번에 빨간 공이 몇 개 있네요? 4개나 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28분의 뭐가 되는 거야? 1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여기서 사실 물론 약분할 수 있는데 그 약분해봐야 어차피 나중에 통분이 해야 되잖아.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했더니 28분의 15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줘. 간단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에 어려울 만한 부분이 뭐야? 헷갈리는 부분이 뭐야? 처음에 흰 공이 갈 수도 있고 빨간 공이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2번 해요. 이렇게 하면 돼. 그렇지? 헷갈리면 그냥 2번 나눠서, 경우 나눠서 이 경우 한 번 해주고 이 경우 한 번 해주고 이렇게 2번 붙여서 계산하는 뜻입니다. 넘어갈게요. 우리 한 문제 같은 거 해볼까? 210번 하나만 해보고 끝낼게요. 얘들아, 오늘이 월요일이죠? 수요일 날까지 시간까지 정도, 그죠? 그럴 것 같아요. B단계까지만 하자. 맞죠? B단계까지 다 해오는 게 숙제. 좀 많지? 좀 많아? 너무 많이? 평소보다? 근데 평소에 너희들 그 숙제는 좀 어떻게 들었는데 너무 적더라고. 숙제 양이. 그러지 않았어? 인간적으로 좀 많이 적었지? 아니야? 적당했어. 근데 조금 양을 점점 좀 늘리려고 그러지? 늘려야 되겠고, 양 점점. 어쨌든 이번에는 B단계까지 다 해오는 게 숙제입니다. 됐죠? 뒤에까지요? 끝까지. 뒤에는 어차피 개념 자체가 똑같아가지고.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도현이와 준이가 이번 주 일요일에 비가 오지 않으면 함께 야외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대. 근데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20%고 그 다음에 도현이와 준이가 약속을 지킬 확률이 각각 80%, 90%래. 뭐야 이게, 그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일요일에 두 사람이 함께 공연을 보게 될 확률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 일단 첫 번째 상황. 일단 뭐는 무조건 지켜줘야 돼. B는 안 와야 돼.
맞아요? B는 무조건 안 와야 돼. 근데 B가 올 확률이 얘라고 했어. B는 무조건 안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80의 확률로는 B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경우 나누면 사실 B가 옵니다. 아니 B가 안 옵니다. B가 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B가 온다는 것 자체는 벌써 공연을 같이 못 본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신경 쓰면 돼. 그래서 B가 안 오는 경우를 가지고 일단 생각을 하기로 했어. 그 다음 보자. 약속을 지킬 확률이 있고 또 못 지킬 확률이 있었나 봐, 그지? 그래서 얘가 80%고 얘가 90%래. 근데 공연을 보려면 둘 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만족하고 동시에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네? 그죠? 그럼 얘가 만족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킬 확률은 얼마예요? 100분의 8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저기 준이가 약속을 지킬 확률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9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이게 세 개 다 곱해버렸더니 그냥 답이 돼버렸네. 됐죠? 그렇지 않죠? 됐나요? 그래서 이걸 답을 구해주면은 답이 4번이 나온대요. 끝? 끝? 오케이.